준비한다고 했지만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그런 정말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미리 앞서가시는 분들이라는 것. 왜 시다프로를 만났기 때문에 김두프를 만났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책을 우리가 접했었다는 게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유식 박사님이 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2080, 그러니까 책 표지의 말씀대로 기후의 이동이거든요. 서문에 의한 것은 제가 책에 있는데요. 땅이 이동하고 관역이 움직이고 있대요.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 미래를 이어갈 사람은 계속 학습자다.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움을 끝낸 사람, 제가 그동안 많이 배웠다고 전문가라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세계에서 살아갈 기술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겠죠. 자, 거리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기후계의 철학자 에리 코프의 말입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출산해서 미국으로 가신 분이에요. 부모를 일찍 열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15살 때 시력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학습을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전전했죠. 그야말로 안 한 게 없어요. 거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 군대에서 하역군을 일하고 사금 채취공으로 일하고 노점상 과일 이런 판매 등등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책을 읽었대요. 책을 읽었대요. 정말 제대로 학교를 안 받았지만 책을 읽어서 그러면서 또 책을 쓰기 시작을 했대요.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쓰면서 독서와 깊은 사색의 그런 철학을 가진 그런 저서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것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시대에는요, 1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 1년도 안 돼서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변화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 이 변화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내가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변화를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다행히도 저는요 정말 이 시나브로를 만난 것이 미래를 준비하기 딱인 것 같아요. 딱 정말이에요. 왜냐면은 저같이 정말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는 나이잖아. 50. 그런 나이에 집에서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소뚜껑 그런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여기 20대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요. 대표님 29살밖에 안 되고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기회가 움직이고 있대요. 기회가 움직이고 있대요. 그거 분명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이 폰 시대에 정보가 너무너무 넘쳐서 지금 내보려고 좀 입력하려고 하면 벌써 다른 그 정보가 들어와서 또 잊어버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요. 기회가 움직이고 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1년, 3년 후, 5년, 10년 후,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런 가운데서 국가, 기업, 개인이 겪어야 할 미래 생태계의 변화는 무엇인가? 자,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미래는 어떻게 해야 불을 추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폴란드의 출신 작은 사회학자, 지금은 또 바우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자, 세계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단 결정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며 어느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자, 모든 방법이 공허하고 덧없이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삶의 여정을 엮어 수 있는 것은 튼튼한 캠퍼스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위기와 함께 다가오는 근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찬스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혁명적인 부와 성공의 기회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비교해서 거대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가 다가오는데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좀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그런 길라잡이가 있으면 바로 당신들이 엄청난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혼자 힘들면 안 돼요. 시나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는 사람, 생각 드는 사람만 박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는 눈과 손이라고 했는데요. 눈은 뭐냐면은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수 있는 손.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핵심이 바뀐다고 합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통찰과 전략이 있어야 되고 두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통찰은 눈이라고 하였고 전략은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같이 신학으로 함께 같이 나가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통찰은 눈이고 전략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우리가 새기면서 책에 나와 있으니까 더 한번 숙지하면서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시간은 그의 에너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예요. 어렵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가면서 우선 소비하는 제품이 서비스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정말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사이보그 장비나 애완용 로봇, 가사 돌구미 로봇, 아무튼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죠? 네. 이런 가운데서 정말 지식 플러스 시간이 아니라 지식과 곱하기 시간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아낄 줄 알고 정말 이런 세포가 와서 공부하는 우리들이 결국 우리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식과 시간을 곱하기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재용 선생님처럼 24시간, 48시간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만이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은 그의 에너지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시간은 내가 주도해야지 남이 위해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유혹을 느낀다면은 미래에 지금 어떻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나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이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정말 1년에서 3년 그러니까 100년이 옛날에 100년이 이게 1년에 100년 세월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직장은 이 얘기 전에 허브가 되는 공간이 불을 창출한다고 했어요. 허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음식할 때 하는 그 허브 말고 중심? 오, 예. 중심? 예, 그 말씀도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어쨌든 허브는요, 그 허브라는 것은 사람의 이동, 교육, 비즈니스, 문화, 금융, 서비스 등 통합적인 제공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허브가 되는 공간을 그거를 주목해서 선정하라고 합니다.
되는 공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하래요. 나라, 도시마다 허브가 되기 위한 필사의 전쟁이 지금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도시가 경쟁을 할 것이고 또 가상 공간에서 서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영적인 존재예요. 영성은 종교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해서 영성은 불을 지속하는 필사적인 능력 하나의 자본이기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의 직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이오 생명 산업 시대 이런 고령화 사회 이런 직업, 그러니까 어떠한 직업이 얼마큼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80%가 없을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최소 10년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힘들 듯 하대요. 앞으로 10년. 그렇지만 또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이 많이 연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은퇴자, 지금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눠줄 일자리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 중 80%가 없어질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요, 기업에서 옛날에는요, 장애인 정신으로 해서 대를 이어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 고용을 하고 싶어도 회사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단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자리 여러분들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식의 속도가 당신을 주고 살피는 것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지구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뭐냐면은 미국 최대의 미래 전략 연구소인 랜드 코퍼레이션으로 미래 일자리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을 빠르게 발달하는 과학 기술과 단일화되는 세계를 꿈꾸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을 듣고 있죠.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와 나라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제 만약 통합이 되는 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언어가 이제 막 언어를 배울 저기가 없다 그러시면 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발달이 자 여기 보면은요 기술이 당신의 얼굴을 지금 사귀는 그런 친구도 없네요. 무시무시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곡선의 무릎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것을 20년 안에 또 다시 14년 안에 또 다시 7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이 세계는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읽지 않으면 지금의 부자가 계속 부자를 유지한다는 걸 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없지만 정말 이 기회를 쫓아가고 정말 우리가 준비만 한다면 그들보다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후기 정보와 사회의 변화를 통찰하라. 이것도 참 이 말씀도 인간의 미래의 정보와 지향은 후보 정보와 사회를 거쳐서 생명 물리적 갈등과 닮은 로봇을 닮은 사람 간에 나타나는 영적 존재론의 갈등이 최고의 사회 이슈로 대두할 영성 사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산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인간의 능력을 기계와 인공지능, 컴퓨터로 대체시키기 때문에 차별은 어떤 감성에 집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도 감성에 대한 걸 살아남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감성 디자인 능력이 새로운 부의 조건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신학을 열심히 보시면 대표님이 이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세상을 바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또 이 두 번째 패러다임이 뭐냐 환상의 사회에 살고 있대요, 우리가요. 그래서 2030년, 40년이 되면 불과 10년, 20년 후가 되면 사회, 경제, 기술, 학문, 종교 대부분의 영역이 우리 아시아로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5년 전에 투자자의 규제
경제가 몰락하고 세계 경제 패권이 아시아로 빠르게 넘어갈 것을 봅니다. 팩스 아시아가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전망하고 있죠. 앞으로 모든 투자의 기회가 아시아 쪽으로 집중될 것이라 때문에 아시아의 변화를 주목하라고 그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외친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가 주도한다. 네. 자, 미래의 생태계는 어쨌든 아시아로 주도할 거예요. 네. 세계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세계의 축이 아시아로 바뀌고 있고 10년에서 20년 동안에 세계 정세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은 성숙한 기술과 경쟁력으로 성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에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생각의 속도가 지구를 활보하고 있죠, 지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지금 어떤 시대예요? 평범한 우리들도요, 다만 몇만 원 갖고 책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만 몇 시간에 가지고도 우리가 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콘텐츠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 콘텐츠 얘기도 약간 콘텐츠 소비 경로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변화하며 전자책 출판의 기회까지 열리면서 출판의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폴리싱, 어쨌든 자기가 직접 책을 출판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시사시간을 이지영 선생님처럼 48시간처럼 하는 거 없어야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회는 어디에서, 어쨌든 기회는 위기에서 시작된다고 한대요. 이런 기회가 막 위기 속에 있으면서 나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회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회가 현실이 되기 전에 이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간 역사상 기회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줄어든 적은 없대요. 여태까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항상 있었다는 얘기죠. 문명사나 산업발전사를 살펴보면 기회는 계속 커져갔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시대가 100년이 20년 14년 7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거기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 중에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말 노는 그런 날에 정말 이 시간이 제일 쉴 수 있는 시간을 할 때 우리는 더 일찍 나와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네가 오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기는 어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마지막이고요. 어쨌든요, 앞으로 이제 외환 위기, 금융, 그다음에 이제 산업 이동으로 아주 폭풍우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그런 쪽을 결정하면 지금은 저성장이지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 위기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10대는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위기 크기와 금융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2 금융 외환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요. 기존의 산업인 20년, 또 IT 산업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 또 종신고용 붕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직원을 더 오래 채우고 싶어도 내 회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채용하겠어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현실되면 내수시장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왕성하지만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새롭게 등장하거나 확대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회가 막 이동하고 있어요. 판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현실이 되기 전에 이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요. 위기가 곧 이제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비스마르크 시대의 명장 헬무트 폰 월트케 원수의 말씀인데 이거를요, 이 말씀을 우리 고 정주영 그 현대급 창업자인 고 정중 회장이 젊어서 실패할 때마다 되새겼던 이 말씀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거를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 자신의 성공의 척도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를 생각하나? 낙담했습니다.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공기를 보다 버티는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는 변화된 것이다. 이 말씀을 고 정정 회장님은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뒷장까지 안 읽었지만 제가 이선해야만 뒤에 한번 다른 분들이 할 것 같아서 이상 제